자,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 자, 일단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렵게 대비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일단은 뭐 총평을 먼저 해보자면 압도적인 킬러가 있었던 문제들은 아니었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압도적인 킬러가 있었던 문제들은 없었고, 근데 이제 평소보다 개념의 문제들이 대략 1.23배에서 1.5배 정도 이제 어렵게 까다롭게 출제가 돼서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순간,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았고 조금이라도 그 문제들에서 머뭇거려지는 순간 시간이 부족해서 너희가 이제 킬러 문제는 없었으나 그런 문제에서 자잘하게 상처를 입으면서 최종적으로 킬 당하는 이제 그런 시험이었다. 그런 격투기 게임 같은 거 혹시 아나? 이런 게임방에서 하는 이게 한 번에 카운트 펀치를 당하는 시험이 있고 자잘자잘하게 이 혈액이 떨어져가지고 죽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시험이 약간 자잘자잘하게 어느샌가 죽어있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번에 평가원이 아마 재미를 봤을 거야. 왜냐면 등급 컷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을 거야. 형성이 수능이 굉장히 원하는 대로 형성이 됐고 또 평가원이 원하는 기조대로 형성이 됐지. 왜? 도표를 어렵게 내지 않았는데 애들은 썰렸어. 그건 무슨 말이야? 두뇌 시험이 안 됐지? 그지? 애들 단지 그 수학적인 두뇌, IQ적인 시험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으면서 또 사탐론 현상이 굉장히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과 애들이 많이 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도표적인 문제로 난이도를 전혀 높이지 않으면서 정말 개념에서만 아이들을 썰어버리면서 1컷을 당당히 41점에서 43점으로 형성한 평가원이 정말 성공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수능에서도 똑같이 유지될 걸로 보이고 9월 평가원의 평가원 출제진들이 그대로 수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지금 정말 만약 100점짜리 시험지라고 만약 평가원이 평가했으면 이건 120점짜리 시험지거든. 아이들이 평가원의 의도보다 더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어. 이렇게 못 볼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야. 왜냐면 9월을 앞두고 애들이 대부분 뭐해? 특히 대진동 애들 대부분 뭐해? 킬러 도표 미친 듯이 풀지. 킬러 도표 미친 듯이 풀고 이쯤 개념 막 날아갈 때 개념 공부 열심히 안 할 때잖아. 근데 우리 사실 개념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사실 더 잘 받았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개념을 놓지 않았음에도 어려웠던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인 것 같고 끝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도표도 당연히 좀 어려운 도표를 풀지 않을 건 아니야. 모든 거는 수능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도표도 풀긴 풀 거지만 킬러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도표의 킬러에 막 더 어려운 거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기보다 개념에서 빈 공간이 없는지를 찾아 떠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는 그래도 잘 풀 거라고 생각했어. 1번에서 특별히 헷갈리는 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1번에서 또 역시나 동사 찾고, 그죠? 동사 찾고 하면 사문 현상인지 자연 현상인지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문의 현상이고, 여기도 보면 발화를 시작한다니까 자연 현상이고
저장하는데 종자를 저장하는 거니까 인간이 저장하는 거겠죠. 그리고 종자가 스스로 노화하는 거니까 자연현상이고 그리고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거니까 누가 보존해? 인간이 보존하는 거니까 사회문화 현상이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선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물가치적 현상 아니겠죠? 자, 무슨 현상이에요? 가치 함축적. 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 않고 분명하죠? 자, 개연성. 얘들아, 개연성이 무슨 뜻이야? 너희한테 개연성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준 것 같더라고. 개연성에서 대조되는 거 뭐야? 대조되는 거. 그지? 그래 자연현상은 필연성이라고 하잖아. 개연성 뭐야? 개에 힌트가 있다. 그렇지 않다. 되게 그지? 되게 그러하다. 자, 필은 뭐야? 이거 무조건 필이라 그랬지. 그러면 무조건 그러하다. 알겠지, 얘들아? 개연성을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설명한 거다. 앞으로 개연성은 대개, 우리가 대개 그래요. 할 때 그 대개. 필연성은 100% 무조건 그러하다. 그래서 필연성. 자, 리을과 같은 현상은 자연 현상이고 자연 현상은 보편성이랑 특수성 중에 뭐만 생기죠? 보편성만 있고 사문 현상은 둘 다. 자, 이거 꼭 알아주고. 자, 미음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성.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렵게 나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 본인의 습관대로 풀지 않고, 응? 항상 선생님 말했듯이 동사 찾고 주어 찾고 영어 문제 풀듯이 찾으면 절대 헷갈리지 않고 기본대로 풀면 다 풀 수 있어. 다 배웠던 거니까. 자, 2번부터 이번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왜일까? 왜죠? 왜냐면 평가원의 이번 시험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작정하고 헷갈리게 냈다. 야, 그리고 그 작정하고 헷갈리게 냈구나를 알아챈 애들이 잘 봤다. 인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게 왜냐면 약간 티가 나는 술수를 많이 썼어. 그래서 티가 나는 술수를 많이 썼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또 뭐 꼬지도 않았는데 애들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 보던 지문들을 많이 안 썼다는 거지 또.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키워드들 뭐가 있을까? 자,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아닌 자신들이 습득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자신들이 습득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평가한대. 내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지위를 얻는데 이러한 도덕적 가치는 사회 체계가 요구하는 지위 획득에 필요한 노력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의 성과로 구성된대. 정당한 노력에 따라 지위를 획득하고 노력에 따라서 내가 지위를 획득하고 자신의 역할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개인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통해 사회는 작동한다. 자, 누가 이런 입장을 말하겠어. 기능론. 그죠? 입니다. 자,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건 누구의 입장이겠어요? 그죠? 칼.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은 항상으로 그죠? 사회적 지위는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본다. 갈.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아! 잠깐만. 칼 맞지 않아요? 이거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약간 평가원인데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해설 안 내놓는 거 알지?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설이 EBS가 내놓는 해설이잖아.
그래서 이거 좀 강사들 사이에서 약간 그게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에 따른 그건 아니고. 건 아니고 갈등론이 과연 이 지위를 강제하냐 나뉜다고 보지 너가 이 지위를 가져 라고 강제하냐 얘가 나뉘어짐에 따라서 보는 거지 강제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되고 알려줄게. 이건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이거 평가원의 그 이의제기는 아니지. 왜냐면 문제가 이걸로 구분되진 않으니까. 근데 이거에 따라서 뭐 질문. 근데 답을 해줄 줄 몰라. 답은 안 해주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걸로 절대 수능 못 나와. 그래서 왜냐면 이게 6월 평가원이면 9월 평가원 기다려볼 수 있거든. 근데 이걸로는 수능 절대 못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우리가 뭐 이런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인해서 지위가 뭐 형성된다. 이 지위가 재생산된다. 이런 선지는 맞는데 과연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기득권층에 강제한 것인가? 에 대해서 EBS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EBS가 내놓은 해설은 사회적 지위가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봤어. 근데 EBS에서도 해설 강의를 내놓잖아. 해설 강의는 이 부분을 패스했어. 그리고 현재 지금 대충에 있는 강사진들 이 부분을 지금 어쨌든 이렇게 중립적으로 하던가 해설 강의는 다 안 나온 상태에서 다들 어쨌든 패스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상황은 다 설명해줬고 나중에 정리되면 알려줄게. 근데 어쨌든 올해 수능에서 이 기득권층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강제되냐는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둘 다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직업 지위까지 얘네가 강제를 했느냐 이게 나눠져서 피지배 집단이랑 지배 집단 사이에 갈등이랑 대립이 있는 거지. 지위까지 얘네가 강제한 것이냐로 보는 입장이랑 결국 그게 지위를 강제한 것이다 로 보는 것의 차이인데 이거는 결국 갈등론의 원문을 봐야 돼. 이 원문을 보기까지 시간이 이제 걸려서 그런 거지. 그러면 자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잠깐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를 푸는데 지정을 주지 않았죠. 자 4번 사회 각 부분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이게 바로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자 사회제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근데 이런 게 진짜 명확한 갈등론의 입장인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알려줄게. 자 3번 여기까지는 참 문제가 그지 뜻대로 잘 풀렸을 거야. 자 3번 A 뭐예요? 8번. A 8번이고 B는 관이지. 자 1번부터 자 A에 비해 자 관료제는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죠. 그죠? 자 B 2번 A와 달리 B는 관료제는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나요?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탈관료제가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겠죠. 자 3번 B에 비해 A는 조직 내 무사 안일주의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아니죠. 자 무사 안일주의. 무사 안일주의 뭐야 얘들아? 예를 설명하면 뭐든 내가 일 열심히 안 해도 직급이 올라간다. 관료제다. 아주 잘했어. 무사 안일주의가 그냥 관료제의 특징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무사 안일주의는 사실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특징인데 바로 사회로부터 비롯되는 특징이야. 내가 시간과 직급이 그대로 쌓인다라는 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무사안일주의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외부 환경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라는 것은 밸류제에 대해서 비판을 받겠죠. 자, 수평적 의사결정의 구조가 강화된다라는 거 여기 딱 들으면 딱 좋겠네. 네, 자 여기까지가 참 좋았고, 자 4번도 좋았어요 사실. 자 4번 선생님 이제 학생 중에 한바족 여성들은 피부와 머리카락에 버터와 적토로 만든 오티제를 바르고 머리를 닦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움라고 돼 있는데, 자 문화의 속성 하면 이제 학습성도 당연히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학습성이라고 찾아내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근데 어머니로부터라는 것 때문에 혹시 축적성으로 나를 낳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했었대. 이게 얘들아 어떻게 보면 평가원 위에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앞으로는 얘네가 나를 어떻게 낚으려고 하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머니로부터 배운다는 게 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얘가 부각된 사례니까 학습성이겠구나 결론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위에 혹시 헷갈리면 내가 놓친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부각된 사례라는 거. 자, 마사이족 남성들이 추는 아두무의 독특한 첨프 동작은 마사이족 전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킨대. 상기시킨다 같은 게 사실 공유성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 우리 저번에 푼 기출 중에 그게 있었다? 그 복고 관련된 거 기억나지? 그래서 그거가 공유성을 뜻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경우가 많았어. 이게 왜 공유성이냐? 근데 우리가 그땐 그랬지 하면서 그 추억을 회상시켰다 하는데, 그 상기, 추억 이런 것들이 사실 공유성에 아주 좋은 키워드가 되곤 해. 알겠지? 자, A 기억. 선생님 그때 세대 간 전승이랑 풍부 이렇게 나오면 축적성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니은. 자, 따라하면 익히는 이 또 학습성의 키워드가 되겠죠. 자, 디귿 공유 그대로 나왔고, 리을이 뭐야 얘들아? 변동. 일까요? 잠깐만. 그쵸? 아니에요? 네. 여기서 네. 이제 자, B의 사례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전체성. 그죠. 자, 있잖아. 변동성이 여기서 나오려면 딱 변화된 것만 나와야 돼. 물론 지난번에 수업에도 설명했듯이 그 변동성, 그러니까 전체성의 사례가 나올 때 변동성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만약에 변동성으로 얘가 딱 문화의 속성이 변동성이다라고 하려면 휴대폰 결제 기술이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변화되었다. 아니면 어떤 기술에서 어떤 것으로 새로 도입되었다로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아니라 B의 사례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 등장하면서 휴대폰 기술로 얘기가 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얘기하고 있지. 휴대폰 결제 기술이 아니라 아예 생활에 우리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아예 다른 분야. 휴대폰과 어떻게 보면 현금 거래는 완전 다른 분야잖아. 그렇게 다른 분야가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다른 분야가 변화됐다. 그러면 전체성이지. 그때 연쇄고리 말했잖아. 그러니까 전체성. 이런 것들을 평가원이 알게 되면 안 되는데. 애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어. 헷가닥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근데 왜 이런 거에서 쉽게 헷갈리냐면 너무 밀접해 있어서 그래. 이런 페이 같은 게. 이게 핸드폰이랑 현금, 그러니까 이런 결제 시스템이 다른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애매한 거는 애매하지 않아. 애매하지 않아. 휴대폰이랑 너 현금 거래가 어떻게 애매할 수 있어?
아니 어. 그게 아니고 어. 그 변동성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아니요? 응. 그것도 아니요? 왜냐면 변동성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휴대폰에서 휴대폰이어야 된다니까. 오케이. Right. Right. 근데 내가 말한 전체성과 변동성이 같이 나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이 결제 기능이 없었지만 결제 기능이 생겼다. 그러면서 현금 거래가 감소했다. 그러면 앞에는 변동성이 나타났지. 네. 뒤에는 전체성이 나타났지. 한 문장 안에 변동성과 전체성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걔가 변동성으로도 보고 전체성으로도 볼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한 건 아니지. 자, 정말 알겠죠? 저번에 그때 풀었던 문제는 뭐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여기에 변동성 앞에 있죠 하면서 근데 전체성도 나와 있네요 하면서 두 개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럴 때는 여기는 핸드폰의 기능이 변화한 게 앞에 나와 있고 휴대폰이 결제하는 기술이 앞에 원래 없었는데 새로 도입되면서 근데 현금 거래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 전체성인 거지. 애매할 게 없어요. 쉽겠네요. 다음 문제. 자, 6번. 6번 같은 문제, 아니 5번이네. 자, 5번. 자, 5번. 5번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었나? 자, 5번. 정말 이런 문제 보면 사실 선지부터 기억, 니은, 디귿 보기부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갑의 연구에서 기억은 표본을 했는데 우리 표본이 뭐야? 표본이요? 응. 표본에 대해서 나 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표본은 대상. 아니 연구 대상. 맞아. 표본은 선생님 뭐냐면요.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 목적에 맞게 선정한 연구 대상이에요. 그치? 자, 연구 목적에 맞게 선정한 연구 대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의 연구였어? 갑의 연구였지. 그럼 갑의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 대상인 걸 봐야겠네? 그쵸. 자, 그러면 갑의 연구자 갑은 갓을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대. 자, 그러면 갑은 시범 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각각 1000명을 추출해서 자료를 분석했대. 근데 위에 시범 사업을 적용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가 표본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이미 나와 있는데 밑에. 자, 이게 자,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각각 1000명. 이게 표본이겠네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죠? 그래서 표본이 될 수 없어요. 자, 갑은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있네요. 갑은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죠? 이게 바로 2차 자료죠. 이거에 대해서 헷갈렸다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바로 어떤 문제가 떠올랐냐면 혹시 어떤 문제 떠오르는 사람 있어? 아무 생각 없었구나. 선생님은 혹시 애들이 2차 자료 문제가 헷갈릴까? 왜냐면 이게 보통 2차 자료는 그동안은 설문지 뭐 이런 거 많이 풀었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표적인 2차 자료가 설문지로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혹시 헷갈릴까? 데이터베이스를 안 풀어봐서 헷갈릴까 했는데 내가 우리 애들 중에 틀리는 애들 없겠다고 약간 확신했던 게 최근 풀었던 2차 자료 중에 모의고사가 있었어. 기억이 나버렸다. 모의고사 점수.
그래서 이 기출을 안 풀어본 애들은 2차 자료를 이 질문지법에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연구 방법에서 활용되는 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같이 모의고사 점수를 활용해서 그 부모님의 그 양육 태도 그거를 한 거를 풀었으니까 애들이 꼭 설문지가 아니어도 2차 자료라고 보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안심을 약간 했어. 애들이 데이터베이스여도 넘어가겠다. 모의고사 자료를 떠올리면. 이거는 근데 딱 떠올리지 않아도 이 몸이 알거든. 이 몸이 알아. 그래서 내가 약간 안심을 했고, 그래서 2차 자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근데 그날 떠올리지 않았고, 몰랐어도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면 돼. 얘들아, 질문지, 설문지, 설문지 이런 거 아니어도 모의고사 점수, 오늘 나왔지? 데이터베이스 등등 어떤 사람이 구축해 놓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활용한 거는 다 2차 자료예요. 알겠지? 2차 자료가 아닌 경우를 찾는 게 더 힘들어, 사실. 아닌 경우가 나오는 거를 찾을 때마다 알려줄게. 알겠지? 지금까지는 그 자료를 활용했을 때 2차 자료가 아닌 경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디귿. 갑의 연구 결과는 A의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랬겠지. 자, 왜? 등록금을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지속 의사의 증가 정도가 지원을 받으면 지속 의사가 더 많았다잖아.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적용한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어떻게 설문조사 이거를 지지하는 근거. 왜? 시범 사업을 하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게 되니까 지지하는 근거가 됐겠지. 그치? 네. 그래서 니은, 디귿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왜 고르신 거야? 왜 고르신 거야? 물어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편집해드릴게요. 왜 고르신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답을 계속 하시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부터 계속 맞는 것 같다, 답처럼 보인다, 이런 답을 계속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 푸는 양을 두 배로 늘려버려요. 그럼 감도 맞겠죠. 올바른 감을 찾아보겠죠. 안 돼요. 아니 근데 있잖아, 하나요. 저희 현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안 돼요. 아니 현아 있잖아. 장난이고 계속 문제를,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전체적으로 아쉬운 게 완전 감에 의존해서 푼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표본을 우리가 분명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 자, 네, 6번. 그림이 귀여워. 일단 끄는 김에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야, 6번. 그림이 귀엽죠? 그림이 귀여워요. 딱 보고서 귀엽다.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그림이 귀엽다는 생각을 할 시간에. 한 번씩 더 맞았는데. 그러네. 그림이 귀엽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 사실 나도 귀엽다 생각했어. 약간 우리 아빠 닮았다 생각했어. 예. 이분이 약간 우리 아빠 닮았어. 자, 6번 같은 거 틀려오지 마시고, 알겠지? 이런 거 손가락 잘 거세요. 제가 허락해드립니다. 아, 네. 이런 거
진짜 다른 거 잘못 골라가지고 틀리지 마시고. 근데 얘들아 이거 문제를 풀 때는 잘 빨리 풀어 넘어갔겠지만 사실 공부할 때는 한 번씩 보고 가야 돼. 알겠지?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약화시키는 게 있고 유행에 따라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지는 거. 정부에 의한 문화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 그때 배웠지? 3S 정책. 또 하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상류층의 문화적 취향을 일반 대중에게 강요한다. 우리 이거 그때 뭐 배웠어? 배웠어요? 그지? 우리 그때 뭐 했어? 인디 음악이 케이팝 음악에게 케이팝 음악이 그 차트에 있다 보니까 인디 음악 못 듣게 되고 블록버스터 영화가 상영하니까 독립 영화를 자주 못 보게 되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치. 그게 바로 이거의 예시겠지. 그 지문을 보고 바로바로 딱 매칭을 할 수 있게. 그치? 뭐 너네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기출을 많이 풀면서 감을 익히는 거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많이 틀렸지. 응? 내가 여기서 무너질 줄이야. 자, 개인과 사회 관계 하면 명목록 실제론인데 선생님 내 명목록의 실제론 어렵게 나올 거라고는 계속 얘기를 했었어. 그치? 앞으로도 명목록 실제론은 어렵게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이거에 맛 들렸고 지난번부터 명목록 실제론이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지문을 통해서 평가원이 이제 알아낸 것 같고 아이들이 이런 거에 생각보다 더 허덕이는구나를 많이 알아낸 것 같아. 굉장히 생윤스러운 사실 문제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윤리스러운 문제인데 윤리에서 애들이 왜 점수를 깎이나를 오히려 관찰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문화가 사실 좀 윤리스럽지 않은 과목이라서 애들이 선호했잖아.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내기 시작한 건데 하지만 이 또한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다. 사실 코드가 다 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 동사를 찾거라 아이들아.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거라. 자 여기서 사실 첫 번째부터 그래서 나는 너희가 맞아올 줄 알았어. 자 여기서 복종한다. 복종한다. 그래서 생각했어. 복종한다. 좋아. 복종한다. 좋아. 복종한다. 근데 뭐에 복종하지? 제도와 명령에 복종하는구나. 누구가? 인간이 복종한다. 인간이 복종한대. 오케이. 그럼 나는 처음에 그래 실제론이라고 생각했어. 좋아. 실제론. 오케이. 근데 자기 기만이라는 거야. 이게 자기 기만이래. 인간이 복종하는 게 자기 기만이래. 인간이 제도에 복종하는 게 제도에 복종. 여기까지 인정할게. 나 실제론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자기 기만이래잖아.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 내가 여기서부터 무슨 생각했는 거 알아? 인간을 이렇게까지 자율성 있는 존재로 본다고? 인간을 자기를 속일 정도로 자율성 있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때부터 무슨 생각했냐면 애들 낚으려고 애쓴다. 애들 낚으려고 아주 마음 먹었구나 라고 생각했어. 근데 좀 더 읽어봐야겠지. 왜냐면 또 밑에 자기 기만은 허상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읽어봤지. 자기 기만은 실제로는 자발적인 것을 필연인 것처럼 스스로 가장하는 것이다. 참 두 번째. 이게 자기 기만이었는데 두 번째는 자발적인 것을 가장한대. 자발적인 것을 속인대. 내가 스스로 한 건데 그것을 속인대. 인간은 사회적 역할들의 복합체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자기 기만을 한대. 선택할 수 없다고 자기를 속인대.
그러면서 제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야만 제도를 따를 수 있는 거야. 안 그럼 따르기가 싫은 거야. 우리는 근데 이 명목론 근데 우리 인간은 근데 이 자기 기만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왜? 사회적 존재니까 의식하고 살아야 돼. 의식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무한한 불안정성과 함께 왜? 인간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항상 의식해야 돼. 왜? 그래야만 선택을 하고 그때그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 자기기만 한다는 거를 의식하고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야. 너무너무 자율적이지 않아? 너무너무 능동적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다 안 읽어내도 돼, 얘들아, 사실. 여기 다 안 읽어내도 돼. 여기 솔직히 자기기만만 읽어내도 돼. 그치? 응? 그래서 마치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응? 마치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자기 기만. 그리고 이런 자기 기만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분명 무엇이든 너희가 생각한 것이든 아니면 여기에 나왔던 것이든 한 번은 전복됐어야 돼. 너희가 생각한 게 실제로 여기까지 실제로 명목문이었더라도 잘 읽어냈더라도 자기 기만이 나온 순간 나 명목문 잘 읽어낸 거 맞아? 의심할 정도로 자기 기만 너무 큰 키워드야. 앞에 더 긴 내용이 있었어 만약에. 그래서 막 이 내용들이 앞에 있었던 거야. 자기 기만이 앞에 안 나오고. 근데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 보고 명문은 맞네 하고 했는데 자기 기만 맨 뒤에 나왔어. 사실 이것은 자기 기만이다. 막 이렇게 자기 기만이었던 것이다 했을 때 자기 기만 너무 중요한 키워드인데 라고 할 정도로 나를 한 번 더 되돌아볼 정도로 중요한 키워드라고.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 보긴 봐야겠지. 그지? 그래서 앞에 내용이 자기 기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내용이 이건 다 자기 기만이다 이것인지. 그래서 예전에는 명문은 실제로는 얘들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기출도 사실 그렇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풀었었지. 옛날에 그동안에 명문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야. 선택, 제도, 명령, 수행, 맹목, 목적, 선택의 여지 없음,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제 비문학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 근데 그렇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키워드가 없느냐 하면 키워드가 없지 않다는 거야. 됐지? 분명 그리고 너희가 국어도 이만큼 긴 지문을 읽어냈는데 영어도 이것보다 훨씬 길잖아. 이거를 읽어낼 수 없는 읽어낼 능력이 없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리까리하게 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물론 너희를 헷갈리게 만들지만 이거 솔직히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분명 너희가 어떤 거로 답을 내고 나서는 나중에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잖아? 실제론일 수밖에 없다. 명목론일 수밖에 없다라고 딱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이거를 실제론이라고 했잖아? 끝까지 이거 실제론이야? 하면 얘 솔직히 실제론 아닌 거야. 근데 너네가 만약에 명목론으로 딱 답을 냈어. 근데 그 다음부터 명목론 아니고는 답이 될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평가원 답을 낸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해 가자. 자, 그래서 밑에는 그걸 아는 순간 틀리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니은, 니을 골랐던 친구들 그대로 바꿔서 기억, 디귿 고르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명무, 더해.
해설은 안 할게요. 슬프니까. 어떤 걸 보고 실제론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풀면서 응. 아리까리했어요. 근데 사실 저 첫 키워드가 너무나도 실제잖아요. 응. 일단 실제로 머릿속에 박아놓고서 근데 쌤 말대로 키워드식으로 보다가 키워드식으로 보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 사회가 실제하고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응. 그리고 제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 아 응. 실제론이구나. 응. 이러다가 또 자기 기만을 보고서 아 명목인가? 아 근데 위에 실제 키워드가 너무 많은데? 응. 라고 해서 그냥 실제론으로 가버렸어요. 이제는 그 순서대로 읽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겠네요. 응. 네. 아 그 비문학의 냄새가 좀 풍기지. 진하게 나네요. 이제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찾아서 읽어주면서 앞뒤 문장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얘의 그 글의 논리를 그대로 찾아서 그대로 읽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이게 싹 들어올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반성해. 왜냐면 이걸 해설할 때 실제로는 명목론을 사실 실제로는 명목론을 해설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지문을 꼼꼼히 너희랑 제대로 읽은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한 키워드고 합의 이런 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는 정말 그동안 지나쳤던 원문도 한 번씩 보고 그러면서 다시 나올 만한 내용이 있는지 보면서 이제 맨 첫 줄부터 얘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한 번 꼰 게 없는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은 왜 제도의 명령을 복종하는가? 이건 자기 기만이다. 완전 빅맥스럽지. 그지? 결국 그 수능이 평가하고자 하는 가장 큰 너희들의 요소가 뭐인 것 같아? 자 수능이 뭐야? 대수능이잖아.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이라 하잖아. 자, 대수능 위에 더 뭔가를 간추린 거잖아. 위에 뭐야? 몰라? 뭐 어떻게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요약한 거잖아. 수능. 대학 수학 능력. 그래.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대학에서 배우는 거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지? 내가 여기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냐는 거잖아. 공부를 다 할 수 있냐는 거잖아. 그러면 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중에서 평가원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능력이 뭘까? 그래서 이게 수능에 나타나는 거잖아. 각 과목에. 문해력? 어? 문해력? 그렇지 않아. 사고력? 아는 게 많아. 아니 근데 사고력을 요할 거면 씨. 사고력이야. 사고력. 근데 이 사고력이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치? 문해력, 근데 문해력도 사고력이지 어떻게 보면. 맞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고력이 종합적인 이해력이거든. 보고 싶은 거야. 이제 너네가 개념 외우고 못 외우고 이런 거 떠나서 막 개념 암기는 이 정말 기본적인 건 거야. 잘하면 되지 뭐. 네. 아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능 때 이게 안 나온 거를 두 번째 내줬잖아요. 수능 때 잘 대비하라는 거지. 육모 때도 명목은 실제로는 어렵게 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자체를 어렵게 냈지. 그쵸. 6모 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이런 식으로 내진 않았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내겠다라고 선전포고한 거거든. 잘. 근데 이거를 너네가 선전포고를 당했음에도 그날 가서도 헷갈릴 거야. 아 그쵸. 그냥 이거 명목론이야 실제로냐. 얘들아 근데 있잖아. 진짜 명심해. 분명 찾을 수 있어. 분명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봐. 절대 헷갈릴 수 없어. 이거는 진짜 만약 헷갈리잖아. 진짜 첫 번째 줄이랑 마지막 줄만 봐.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잖아. 그러면 첫 번째 줄 마지막 줄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여가봐. 근데 그거는 최고의 방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진짜 내가 다 읽었는데도 그래도 아리까리해. 뭐 동사, 주어 다 찾고 다 했는데도 마지막 아리까리면 첫 번째 줄까지 보고 마지막 줄까지 보고 해가지고 정리를 내. 여러 가지 연습을 앞으로 해보자. 8번도 이게 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1.2배에서 1.5배 정도 어려웠다라는 문제를 얘기하냐면 8번이 얘들아 그 오답률이 높진 않았어. 너희도 안 틀렸잖아. 근데 이 8번 문제만 보더라도 평소에 내놓은 패턴은 아니야. 동의합니다. 어. 맞네요. 그래서 이런 패턴적인 부분에서 원래에 나오던 그런 패턴들이 아니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애들이 사실 한 문제 정도만 평소 패턴대로만 안 나와도 굉장히 당황해. 그 심리적으로. 근데 이렇게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문제 정도는 그냥 원래 내던 대로 내줬어야지. 자, 그래도 뭐 어렵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자, 기업 사회운동인데 어떤 사회운동을 냈냐면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은 뭐냐면 민족적 정체성을 일단은 유지를 했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 구성원조차 꺼리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각국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그들 나름의 철학이 있었대. 이런 사회운동을 했네. 자, 그럼 일단은 반문화가 아니고요. 반문화가 아닌 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가야겠다. 자, 그 다음 그들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은 지속됐대. 자, 지속됐대. 이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A 이주민들은 스스로 이방인으로 치능하고 자신들을 주변화했던 각국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며 민족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전개했대. 자, 기억 보면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처음부터 답이네요. 자, 하위문화 겠죠. 왜냐면 주류 사회 구성원조차 꺼리는 하면서 자기들이 주류 문화가 아님을 딱 드러냈죠. 자, 니은에는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는 시도가 나타나나요? 자,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냥 니은은? 그냥 뭐 반문화를 반문화 아니야? 맞아? 그냥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를 만들어가려는 A 이주민들의 뭐 시도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3번은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려는 사회 운동인가요? 아니요. 사회 변화를 시키려는 사회운동이죠. 그죠. 그러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뭐 사회 구조를 뭐 변화시키려는 거고. 자, 4번도 뭐 그죠? 그렇죠. 네. 기억은 뭐 기억도 똑같네요. 기억은 주류 사회에 참여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고, 니은은 주류 사회의 제도와 가치에 저항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운동도 아니겠네요. 자, 5번. 기업과 니은 모두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운동? 아니죠. A 이주민들의 민족성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사회운동이죠. 얘들 여기서 보고 가야 할 점은 이런 거겠지. 이런 사회운동도 있다. 얘들 우리가 저번에 말했지만 9월 평가원에서 중요한 거는 지문에서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선지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 구성원조차 꺼리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그 나라의 가치를 그 주류 문화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이러한 사회 운동도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반문화도 아니면서 주류 문화도 아니지만 하위 문화에 속한다는 거.
이런 문화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9번 잘 풀었어요? 근데 오늘 잘 풀었네. 여기서 시간을 좀 썼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내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넘겨. 아니 음.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제대로 읽고 푸는 데는 진짜 얼마 안 걸렸는데 문제를 안 읽고 풀어서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제시된 두 가지 일탈 이론에 대해서 구분되는 거를 써놓으면 맞음이고 구분되지 않는 걸 써놨으면 틀림이잖아요. 응답이 나뉘는 거를 그 저거를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치. 네. 컷. 잘라주세요. 쪽팔립니다. 차마 올릴 수 없겠네요. 아, 근데 얘들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신유형이야.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원이 정말 그치. 이런 거 사실 20문제 중에 한 문제 딱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다양하게 내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애들이. 그래서 사실 그래. 그래서 43점, 뭐 42점에서 43점으로 1등급 컷이 형성되고 있는데 대치동에서는 지금 41점 예상하고 있거든, 1컷을. 그러니까 실제로 찬우가 저 외노자만 맞췄어라도 42점이 1등급이 됐겠지. 헐. 아쉽네. 음. 아, 진짜. 실제로 이거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대부분 대치동 예상 컷이 맞거든. 대치동 예상 컷이 맞아. 이 1컷을 대치동 예상 컷을 따라가거든. 그 많은 경우에 온라인이 틀렸던 적이 많아. 이지영은 뭐라 했어요? 이지영은 보통 되게 잘 맞추는데. 이정 아니요,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보려. 카트. 얘기를 언급하는 게 모르지. 잘. 그렇죠. 어쨌든 지금 감사들은 41컷으로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41밖에 없어요. 41이지 않을까 싶어. 뭐 이것도 높게 나오면 그 제야의 고수들이 있는 거야. 이제 현장에 쏟아지지 않은, 현장에 나오지 않은 누군가가 있는 거 이제 시험 보고. 근데 이번 해에 유독 학원에 다니지 않는 반수생들이 많아. 신기한 현상이야. 집독제가 많아. 신기한 현상이라서 그런 친구들 만약에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유독 사문에 많기도 하고.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본다. 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 하나 보여요. 낙인이요. 그지. A, B 중에 낙인이 없다. 자, 그러면 A, B 중에 낙인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면 되겠네요. 자,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 난 이거 보면서 나 진짜 우리 반이 너무 생각났어. 내가 이거 하나는 제대로 가르치고 갔다. 자, 뭐예요? 이렇게 자,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자,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이거 뭐예요? 착용.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 잠깐. 낙인. 그죠? 낙인이죠. 미쳤네. 씨. 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가. 얘가 차고.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은데 타인과의 상호작용이잖아. 그리고 낙인도.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있잖아. 아까도 방금도 말했지만 지문에 나온 내용 그리고 이게 문제를 가르는 큰 포인트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 수능에서는 9월에 그랬던 내용들이 수능에서는 정답을 가르는 내용으로 출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지. 이 부분에서 애들이 차교론만 얘기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 답으로 딱 물어봤을 때. 그리고 그걸로 그냥 풀었던 애들 되게 많더라고. 그 보니까 이거 차교로만 해도 풀리더라고. 얘들아, 차교뿐만 아니라 낙인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낙인을 찍었으니까 이거 낙인 찍는 행위 자체가 낙인을 받는 행위 자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작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주세요. 선생님 오늘 말했습니다. 말했다. 이거 진짜 애들 많이들 착용으로만 못 풀었더라. 그래서 어떤 애가 시험지를 보여주는데 너무 여기 당당하게 차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차교로만 풀었어?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야. 근데 그래도 풀려? 그랬더니 풀린대. 그래서 풀었다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낙인까지 봐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평가원이 말하는 공부하고 와라 얘들아 라는 것들이니까 공부하고 저희는 갔습니다. 수능 날. 자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럼 낙인은 A과 B 중에 답이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여기 A 낙인은 A 아니면 B가 답이라고 했는데 여기 A, B 다 없죠? 그리고 그러면 차교가 여기 C랑 D가 돼버리면 얘가 틀렸다 그러는데 그러면 얘가 구분이 되어버리니까 응답이 나뉘어버리니까 C, D 중에 차교가 아니게 되어버리겠네요. 그러니까 C, D도 차교는 아니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A, B는 낙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 뭐야? 딴딴따란딴 딴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 되죠? 번째 질문을 보면은 네, 세 번째 질문을 보면 BC 중에 낙인이 있으니까 BC 중에 낙인이 있네요. B가 낙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B가 낙인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가 낙인이고 얘가 차교론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차교론이고 얘가 들키면 안 오면 되고 들키면 안 오면 되고 어쩌면 안 오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부터는 너무 쉽죠? 그죠? 네. 자,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거는 낙인.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 확대를 강조하는 거 누구예요? 머트. 그죠? 뭐가 없다 그랬잖아요. 뭐가 없어요? 제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정상 집단 간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 거는 차교론이니까 차교론 C가 아니라 A. 자, D는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하죠. 그죠? 다 뒤졌어. 그죠? 네. 왜 뒤졌어? 규범이 없어서. 니네 다 뒤졌어. 니네 다 처벌해야겠어. 뒤졌어. 라고 했잖아요. 자, C, D와 달리 아노미 이론과 달리 A, B는 사회 구조적 관점의 일탈을 설명한 게 아니죠. 네. 완벽하네요. 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누가 이거 누가 베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10번. 오랜만에 세대별 계층 구조 이렇게 나왔다. 그지? 오랜만에 상층 부모 자녀 계층 그리는 거 나왔어요. 재밌더라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던데. 자 이런 거 너무 재밌던데 오랜만에 하니까. 자 A에서 B로 C에서 B로 A에서 C로 자 이럴 때는 선생님이 자 알려줄게. 하나가 두 번 이동한 거를 먼저 찾아. 자, 두 번 이동한 거 뭐야? A에서 B, A에서 C. 그지? A는 무조건 중층이다. 알겠어요? A는 B로도 가고 C로도 갔잖아. 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중층. 자, 그러면 A에서 B로 하강 이동했으니까 B는 하층. 자, C에서 B로도 하강 이동했으니까 얘는 상층, A에서 C로 상층. 네, 딱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채워볼게요. 자, 부모, 상중하. 자, 부모부터 채워볼게요. 부모 상 몇이에요? 20. 부모 중 몇이에요? 30.
부모 하 몇이에요? 50. 아, 좋아요. 100. 자, 자녀 상 몇이에요? 20. 자녀 중 몇이에요? 50. 자녀 하 몇이에요? 30. 아, 좋아요. 자, 바로 그려볼게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피라미드. 자녀 다이아몬드. 자, 그리고 여기 바로 풀 수 있겠는데 몇 개 먼저 지워버릴까? 자,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자, 자녀 세대 계층 구조 모래시계 아니라 다이아몬드형이죠. 다이아몬드. 사실 앞에 문제가 까다롭길래 이런 데서 답을 줄 줄 알았어. 손가락 걸 수 있게. 근데 안 주더라. 자,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네.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갑은 A에서 B로 하강 이동했대. 그러면 갑은 여기 있네. 그지? 네. 자, 을은 C에서 B로 하강 이동했대. 그럼 을은 여기겠네. 자, 병은 중에서 상으로 승 이동했대. 그럼 여기가 병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갑, 을, 병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부모 계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이 낮을까요? 자, 갑은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을은 여기잖아요. 네. 그럼 갑은 중이었고 을은 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 계층이 낮지 않고 높다. 그죠? 그래서 1번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볼게요. 자, 여기 빈칸 풀어보겠습니다. 자, 중층에서 여기 뭐예요? 하층. 중층에서 하층으로 부모 세대가 중층에서 자녀 하층으로 이동한 게 10. 그리고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게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게 5. 자, 그리고 여기 뭐예요? 중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게 10. 네, 일단 표는 다 이용했고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힌트가 뭐예요?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 그렇죠.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이다 하면 우리가 여기를 이용을 해야겠네. 그지? 네. 그러면 여기가 30%라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30%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 30이니까 여기 채울 수 있죠? 그럼 여기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5. 15 여기가 오. 그러면 30%라니까 25 해서 5 나오고 그러면 나머지 다 채울 수 있겠다. 15 해서 5 그리고 5, 5, 10, 10 30 하면 표가 다 완성이 되네요. 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보다 계층이 많네요. 중층이 많네요. 2번이 답이네요. 자, 세대가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 세대가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 15%. 자, 25보다 25, 45 맞네요. 이런 거는 너무 쉬운데 아마 못 푼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던 거야. 사실 근데 이런 게 뭐 이런 거 자체는 또 많이 나오지 않았어가지고 그치? 이런 거 자체 낯선 거를 응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래도 풀어내는데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11번 11번도 많이 틀렸어 애들이. 왜? Why? Why?
이것 또한 읽으면 풀어낼 수 있다. 그럼요. 자, 이것도 자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이제 집중해야 할 우리의 이제 얘네가 그동안 관심을 너무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관종이 되어버린 주제들이 있어. 새로운 관종 주제, 기갈상. 이제 얘네가 새로운 관종 주제가 됐어. 기갈상, 명목, 명실, 순진. 이 삼형제. 관종 삼형제가 이제 앞으로 핵심이 될 거야. 아 1초컷 문제들이었는데. 원래 1초컷 문제들이 이제 핵심이 될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다른 문제들은 1초컷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초컷 문제들은 이런 게 되는 거야. 6번 같은 문제. 대중문화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1초컷에 만들어내고 근데 이런 1초컷 문제들은 우리가 또 자주 봤던 주제는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읽긴 읽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지. 다음 그래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거래. 자, 방향이니까 순환로 아니면 진화론일 거라는 거는 우리 모두 다 알 거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상이한 민족 간의 적대주의는 문명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다. 힘이 강한 민족은 자신의 활력을 바탕으로 정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아, 그래, 오케이. 발전시킨다. 왜? 진화론인가? 이들은 힘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면서 위대한 문명의 꽃을 피운다. 아, 진화론인가? 이 과정에서 지배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피지배자들과 섞이고 이와 함께 자라나는 혐오가는 전체 문명의 활력을 소진시킨다. 아, 진화론 아니네. 순환론이네. 왜? 진화론은 끝도 없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소진했대. 빠이. 진화론 빠이. 여기서 진화론은 끝이야. 근데 한 번 더 튕겨 올라오면 완벽하게 순환론일 것 같은데 도와줘라. 이때 적대감을 무장한 또 다른 강한 민족이 정복의 열쇠를 들고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다. 아, 순환론 땡큐. Yes, thank you. 순환론. 사실 여기서부터 저 피웠죠. 이렇게 되면 밑에는 설명할 게 없네요. 그래서 순환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진화론으로 얘가 가려면 그 어떠한 시비도 걸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얘가 아까 명문론이었을 때 그 어떤 시비도 걸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기만이라면서요. 하는 순간 할 말 없어지거든요. 근데 얘가 진화론이라고 딱 답이 나오는 순간 소진했다면서요. 진화론 소진 될 수 없죠. 라고 하는 순간 반박할 거리가 생겨버리잖아. 반박할 수 없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순환론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꺾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반박할 수 없는 답을 내야 돼. 평가원이. 오케이? 오케이. 네, 어떤 거 보고 문명에 걸린다? 뭐 진화론이라고 생각했다 하셨죠? 되게 미안하네. 왜? 당연히 이게 순환론인 것처럼 제가 말을 해버렸네. 아이고. 근데 현아야, 어쨌든 참조도 그렇고 틀렸잖아. 지나간 거고 이제 문제점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아. 그지? 처음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처음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 지금 거의 뭐 중간만 읽고 끝만 읽어서 된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충분해야겠지? 다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읽었던 거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자, 12번. 자, 각국의 향수를 보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A는 각국의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향을 내는 방식에 착안하여
뿌리는 형태의 새로운 향수를 개발했다. 자, 여기 착 안을 두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자극점파 아니에요? 자극점파 아니에요?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이제 답을 아니까 자극점파가 아닌 걸 알지. 왜 자극점파가 아닐까요? 자극점파로 생각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 뭐. 잠깐만요. 아! 오! 잠깐만. 근데 나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잠깐만. 야, 자극점파는 응. 외부에서 그거잖아요. 근데 어. 이건 내 자극에서 야, 완벽해. 네, 이게 표현이 좀 어떻게 고급지지 못한데 그렇습니다. 외부 문화로보다 차단을 받아서 야, 완벽해.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착안했더라도 내부 문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향수는 각국의 귀족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을국 향수업자들이 을국의 반응 향수를 각국에 가져가 판매했대. 직접 가져갔네. 자, 직접 전파. 자, 그런데 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각국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A는 자신의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다. 아이고 슬프다. 자, A는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 을구망명. 이것도 직접 전파네요. 자, 강제적 문화조변 일어나지? 안 왔어요. 자, 비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나요? 아니요. 근데 비물질 문화를 왜 물어봤을 것 같아? 그 기술 향수 기술이니까 응. 제조 비법이라고 돼 있으니까 응. 그거를 낚으려고 비물질 문화로 하지 않았어요. 아, 거의 뭐 이제 강사로 대배도 돼. 난 이걸 보면서도 우리 반이 너무 생각났어. 잘 이겨냈나요? 이겨냈죠. 잘 이겨냈어요? 딱 문제 풀면서 이 생각했어요. 있잖아. 그때 선생님이 기술이 왜 물질 문화라고 그랬어? 눈에 보이니까 물질 문화라고 했지. 네, 여기서 제조 비법. 제조 비법을 기술의 일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비물질 문화가 아니라 물질 문화의 전파로 나타난 겁니다. 자, 각국에서는 자극 전파 아니고, 그죠? 네. 그리고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 네, 그렇습니다. 각국은 발명이고요. 4번. 각국에서는 자국의 향수와 을국에 전파된 향수가 결합해서 새로운 향수가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융합 아니죠. 을국에서는 자국의 향수가 각국에서 전파된 A 향수에 의해서 대체되었나요? 아니요. 네, 그래서 대체되어서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화동화 나타나지 않았고요. 5번. 각국에서는 자국에서 개발된 뿌리는 형태의 A의 향수랑 을국에 전파된 향수, 을국에서 전파된 다른 향수가 같이 있죠. 그리고 을국에서는 바르는 향수랑 갑이 전파한 A 향수가 같이 존재하니까 문화 병존이 맞겠네요. 네, 좋습니다. 생각했어? 진짜? 풀면서? 저는 1번하고 5번으로 넘어갔어요. 어? 그러니까 1번 편집 보고 5번으로 넘어갔어? 근데 5번이 답인 거예요. 일단. 잘했어. 아주 잘했어.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네. 알겠지? 대망의 13번.
네, 13번. 우리 대치동에서는 신문으로 떠들썩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떠들썩하지 않는 13번. 네. 13번. 아, 근데 13번 찍었다고? 참여. 아 시간이 없어서 저 이거 보자마자 응. 아니 어떻게 했냐면요. 응. 기억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가 응. 니은이 너무 아닌 거예요. 응. 니은은 가족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 그래서 니은 기억을 제끼면 무조건 답이 니은이어야 되는데 니은이 아니라서 응. 1, 2, 4번 중에 하나겠구나 하고서 응.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찍었어요. 몇 번으로? 몇 번을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4번은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 슬프네요. 알겠어. 자, 13번 해설하겠습니다. 이게 오답률 1위예요. 그럴 법해요. 그럴 법해요. 오답률 1위 문제가 도표를 다 제끼고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해설을 해봐야겠죠? 평가 문제 이런 거를 원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순수 개념 문제로 아이들을 이제 썰어낼 수 있는 문제를 이제 개발을 많이 할 건데 정말 사실 근데 얘들아 결국은 이런 것들 사실 개념이잖아. 개념인데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될 것 같지도 않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너희들을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오히려 이제 보기부터 보는 걸 추천해. 이제 자 기억부터 볼게. 기억 외국인 노동자. 자, 외국인 노동자가 성취주의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백수가 있고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는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했을 때 구분이 너무 어렵죠. 왜 채식주의자? 우리 반 인기 스타 이러한 것들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지? 선생님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그지? 그지? 그리고 또 내가 직업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로 판단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근데 노동자라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거를 얘들아 잊으면 안 돼. 노동을 하겠다고 한 거 자체가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응? 그 모든 직업 중에 기본인 직업이라고. 응? 내가 이런 조건들을 너희들한테 제시를 했던 거는 직업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 직업이 아닐까? 이거 직업처럼 보이는데 혹시 직업이 아니려나? 같은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조건들이잖아. 근데 노동자는 일이잖아. 누가 봐도 일인데, 응?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판단이 헷갈렸다는 거는 좀 아쉽지만, 근데 선생님도 사실 외국인 노동자라는 선지를 뭐 평가원이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미처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뭐 아쉬움을 표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 근데 외국인은 이렇게 귀속주의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얘들아 귀속주의랑 성취주의가 함께 나올 때는 직업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문화에서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냥 노동자는 성취주의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으면서 그래서 귀속주의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답변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그래요. 좋아요. 외국인으로 태어났어. 이건 태어나자마자 정해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노동자, 외국인으로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태어나자마자 정해진 거 아니잖아. 그지? 노력한 거잖아.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선생님이 준 여러 가지
이 조건상으로도 당연히 판별 가능하고요. 제가 시험 당일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노동자 되려면 되게 힘들어. 비자 얻고 와서 한국어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저기 뭐야 그 이력서 내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아니야 저 어디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누구누구인데 야 설탁직함도 아무튼 그래서 성취주의고요. 자 니은 인권 변호사는 안 헷갈렸나 보네요. 이런 거 똑같이 봐줘야지. 응? 자,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자료에는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이 적혀 있다. 자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 뭐야? 가족이요. 아니 뭐냐고요 개념으로. 공동사회. 좋아요. 공동사회죠. 자 공동사회랑 대비되는 개념 뭐예요? 이익사회. 그죠. 이익사회죠. 이제 손발이 맞아 떨어진다 우리. 자 가족 같은 거 있어? 가족 같은 거 없어요. 가족 같은 거 없어요. 다 가족 같지 않은 것만 있어요. 자, 그지? 그러니까 없어. 이런 거 그냥 거저주는 문제잖아. 그렇죠. 그지? 그래서 맞아. 사실 굉장히 전략적인 거야. 니은부터 없애는 것도 좋아. 그지? 그러면 3번, 2번, 4번이어야 되네 답이. 나 2번으로 잠깐만. 진짜? 뭘로 찍었지? 진짜? 2번 아니면 4번인데. 어. 그러다 2번 아니면 4번으로 찍은 것 같은데 뭘로 찍었지? 그죠?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48%가 2번을 찍었어요. 와우. 그 정도요? 네. 48%가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 3번을 왜 고르셨죠? 저는 합창단. 이 공동사회라고 생각하셨나요? 결합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셨군요. 그 결합 자체가 목적인 거랑 자발적으로 결합한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발적인 의지로 결합한 거랑 결합 자체가 목적인 거랑은 판단을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여기가 이제 또 많은 문제가 되었죠. 자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뭐예요? 고등학교. 그래 공식적 사회화 기관 얘들아 공식적 사회화 기관 딱 하나 나와 있지 않니? 그렇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 고등학교 그치? 네? 자 그리고 비공식 조직 사내분석. 그래 비공식 조직은 사내 땡땡이잖아. 사내 비공식 조직 사내 어디서 사내 혼성 합창단 고등학교 한 개 동일하다. 동일하네. 끝이에요. 네? 네 마라톤 동호회는 마라톤 동호회는 안 돼요? 마라톤 동호회가 뭐 회사 안에 있나요? 아. 그죠? 사내 공식 조직 안에서 결성된 것만 비공식 조직이죠. 사내홍사 합창단. 그러니까 회사 이거 안에 안에 있는 거구나. 사내. 네. 아 회사 안에. 네, 그래서 이거 비공식 조직 한 개. 아. 한 개. 그래서 한 개. 한 개. 혹시 1은 1을 고르지 못한 건 아니겠죠? 1. 오케이. 자, 리을 보겠습니다. 자, 리을. 저 한번 기대해 볼게요. 맞았을 거라고. 자, 리을. 자, 리을.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 찾아볼게요. 자발적 결사 찾아볼게요. 자발적 결사체. 자, 사안의 혼수 합쳤다. 그죠? 합창단. 자, 그 다음에 노조. 그죠? 노조. 그 다음에 마라톤 동호회. 인권단체.
자, 좋았어. 그 다음에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신문. 자,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에 대해서 일단 신문 빼고 먼저 얘기합시다. 또 뭐 있어요? 건설회사. 자, 건설회사. 그리고 해마다 합쳐만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운동단체, 합창단, 조도조, 마라톤, 마라톤, 인권단체, 인권단체, 신문. 신문. 1, 2, 3, 4, 5, 6, 6개, 4개. 비공식 사회화기관 개수가 2개 더 많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고요. 자, 여기서 신문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을 할 일이니? 왜냐면 신문 근데 내가 조금 후회되는 게 우리가 얘들아 우리가 9월 평가원 웬만한 학교 알지? 우리가 9월 평가원 5개년 풀고 들어갔어. 그렇게 많이 풀었어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풀었는데. 그럼 우리가 5개년 풀고 들어가고 이제 그 2025년 거 어쨌든 5개년 풀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5개년까지 풀고 딱 그냥 들어가는 거였는데 시간이 우리가 한 주가 남았었어. 한 주가 남아서 2025 6월 평가원을 풀고 우리가 원래 계획보다 한 주가 남은 거야. 그래서 2024 6월을 푼 거야. 근데 2023 6월에 대중매체가 나왔었어. 너는 어차피 이것 때문에 안 들었다 그랬지? 상관없겠구나. 외모자는 안 나온 적이 없어. 자, 신문.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고요. 자,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뭐야? 그냥 사회화 기관 중에서 응.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맞아. 그렇게 설명해도 돼.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저거. 맞아. 사실 뭐 이타 저타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개념을 좀 설명하자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요 목적이 사회화는 아니나 목적이 사회화는 아니나 중형 두 번째야. 사회화를 담당함. 그래서 이 예시로 어떤 게 있냐면 회사, 시민단체, 동아리, 언론. 목적이 사회화는 아닌데 사회화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설립 목적하고 역할은 다른. 자, 그러면 여기서 공식적 사회화기관을 비교해 줄게.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목적 자체가 사회화,
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사회화 진행. 자, 예시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제일 잘하는 거. 학교, 학교. 학원, 자, 학과, 수련원, 수련원, 훈련소. 훈련소. 사원도 돼. 우리 찬우 훈련소 갈 때 같이 갈까? 좀 어려워요. 어디라 그랬지?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병 경기 진행 중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빠꾸 먹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응. 목적 자체가 사회화 안에서 여기는 그냥 내가 배우러 가는 거고 내가 배우러 가는 거고 내가 여기 가서는 어떤 걸 익히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앞으로 내가 뭐 회사를 가서 배울 무언가를 배우든 신입사원으로서의 태도를 배우든 아니면 내가 임원 수련회를 가서 임원으로서의 자세를 배우든 어쨌든 배우러 가서 놀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 근데 여기는 내가 사회화를 하러 간 거 아니다. 뭐 익히러 가거나 배우러 간 거 아닌데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워. 내가 그 안에서 사회를 배워. 내가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배워. 내가 그 안에서 시민의 중요성을 배워. 내가 그 안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배워.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사실상 우리는 모든 관계와 모든 일상과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